안녕하세요, 문장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장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샴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파우더가 나왔습니다. 립밤이 나왔습니다. 왁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장벽 크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스틱을 만들었는데 제가 아모레퍼시피코를 비레디랑 두 번째로 같이 만든, 첫 번째는 남성 전용 파우더랑 브러쉬,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립밤입니다. 비레디 생기 립밤이라고 신제품은 아니고 리뉴얼된 거거든요. 원래 립밤 보면은 똑같이 생겼죠? 근데 통만 똑같지 완전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완전 다릅니다. 이거 구식. 원래 비레디 립밤은 봐봐, 원래 비레디 립밤은 보습력이 좀 많이 약한 대신 발색이 예쁘다, 그러니까 발랐을 때 색깔이 좀 예쁘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었고, 이게 원래 비레디 립밤, 되게 크레파스 같은 느낌이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문장군 립밤. 자, 이 윤기 차이, 이게 뭐냐면 봐봐, 원래 립밤 같은 경우는 바르면은 이렇게 칠한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입술에 뭐 발랐네? 이런 느낌이라면 화사부터 칠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피부 색이죠. 근데 여기다 바르면 보여? 이 바른 곳에 이 피부가 투명해져서 뭘 발랐네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혈색이 보이는 듯한 이 발색의 정도. 이제 비레디 개발진과 제가 1차로 총 4개 시제품을 만들어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거, 여자들이 보기에 딱 자연스럽고 아 입술 예쁘다 하는 걸 이제 제가 저번에 여름에 명지대 가서 제 동기 후배들 100명 모아놓고 투표 받아서 나온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립밤인가요? 최고의 립밤이다. 왜 최고의 립밤인지. 기존에 저희 립밤은 좀 남자분들이 되게 좀 번들거리는 거를 보통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매트한 거로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뻑뻑하잖아요. 좀 더 보습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뻑뻑하니까 더 바르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컬러가 여러 번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부자연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좀 캐치를 하게 돼서 굉장히 보습력은 좋으나 번들거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밸런스를 좀 장군님이랑 같이 잘 찾아낸 것 같고, 기존의 비레디 립밤은 딱 발랐을 때 문제점이 보습이 워낙 별로여서 우리 구독자들도 발색 때문에 비레디를 쓰는데 다른 보습되는 립밤 하나 더 구매해서 2개 들고 다닌다고 이런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지우면 입술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되게 건조해가지고 입술에 색깔이 하나도 없죠. 이거는 화사입니다. 화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번 안 칠해도 돼요. 그냥 한 번에 싹 발립니다. 이렇게 딱 바르면 방금 봤잖아, 입술이 되게 얇아진 느낌, 입술 표피가 얇아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뭔가 막 칠한 느낌이 들지 않고 딱 그 입술 안에 있는 혈색, 그 느낌이 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느낌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지? 진짜 그냥 딱 자연스러운 촉촉한 그 생기 그 자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파우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내가 유튜브 활동을 1년 반 동안 하면서 엄청 커다란 퀘스트를 깨버린 느낌이야. 그 정도로 파우더가 너무 마음에 들게 딱 나와서 진짜 와, 너무 좋아. 멋있지? 이 파우더는 메이크업 마무리 때 바르는 가루 제품입니다. 베이비 파우더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파우더를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있는 파우더 가루가 얼굴에 흡착해서 피지랑 기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애기 피부들 같이 뽀송뽀송하게 돼요. 이게 제가 만든 블루 세번 파우더는 기본적으로 루즈 파우더 방식입니다. 이 파우더 안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고 여기에 파우더 가루가 담겨 있고, 이걸 퍼프로 막아서 만든 통에 담긴 파우더인데, 제조 과정에서 여기 있는 가루를 이제 프레스로 눌러서 압축시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팩트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루즈 파우더가 팩트보다 훨씬 얼굴에 골고루 발리고 피부 표현력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유전적으로 여자에 비해서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골고루 잘 발리는 게 중요해서 루즈 파우더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골고루 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엔간해선 이 파우더에 들어있는 퍼프보다는 이런 브러쉬로 많이 발라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브러쉬 갖고 다니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저도 부끄럽거든요. 다리야, 이게 뭐게? 여기는 퍼프 꺼내서 얘로 막고 한 번만 흔들어줘도 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쳐주면은 퍼프로 바를 때보다 훨씬 골고루 부드럽게 표현력 있게 바를 수가 있어요. 물로 쉐딩할 때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머리카락 떡칠 때 있잖아요. 이럴 땐 이 퍼프로 앞머리 잡고 뿌리부터 이렇게 털어주면은 앞머리 떡치는 게 다 사라집니다. 이거 한번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 앞머리 이거 하잖아요. 그거야. 한번 써보시면 진짜 마법 같을 거예요. 진짜로.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3가지는 첫 번째, 갖고 다녀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외형이 남자다워야 된다. 두 번째는 남자다운 걸 떠나서 딱 봤을 때 화장품인 줄 몰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녀 간의 유전적인 피부 차이 이런 거에 잘 맞아야 된다. 근데 이런 성분 같은 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이 3가지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보장합니다. 적어도 이 3가지 조건 하에서는 세계 최고의 파우더다. 그만큼 진짜 신경 많이 쓰면서 만들었어요. 남자한테 이런 거 사라고 하면은 물 맞아요. 이거 브러쉬인 거 모르게 할 수 없나?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이 무광 재질이고 기존에 있던 파우더 제품들보다 10mm 정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일반적인 남자분들보다 조금 큰 편인데 딱 졌을 때 딱 맞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공들였던 게 뭐냐면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화장품들 중에 최초로 어디에도 제품명이 안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장품들은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올리브영 진열대에 놓인 걸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 디자인 국룰 같은 건데 제품명이랑 브랜드가 최대한 잘 보이게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국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만 찍혀있게 이렇게 잘 안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딱 가독성 있게 지나가면서 딱 봤을 때 아 이건 어디 브랜드의 뭐구나, 그렇게 해야 잘 팔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시대의 흐름과 어떻게 보면 역행한 제품인 거죠. 안 팔리는 디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든 이유는 잘 팔리면 물론 좋겠지만 잘 팔리는 디자인보다는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내가 화장품을 갖고 다니는 거를 숨기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니? 맞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 로고도 빼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된대요. 근데 사실 로고를 빼면은 오히려 좀 밋밋할 것 같긴 해요. 이 브러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브러쉬를 샀을 때가 꽤 오래전이었는데 이때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등짝을 세게 맞았어. 왜 남자 방에 이게 있냐고. 그때 제가 이제 등짝을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쪽팔린 거야. 내가 이걸 사가지고 집에다 놔두고 엄마한테 걸렸다는 이 사실이 너무 쪽팔립니다. 지금도 쪽팔려요. 네. 이게 제가 평소에 남자 화장품들 시장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 이번에 같이 만들면서 느낀 건데 이 화장품 업계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남자들이 화장품을 갖고 다니는 게 힘든 줄 알아.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장품 갖고 다니기 힘들지, 남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생각을 안 해. 화장품을 갖고 다닌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단 말이야. 우리는 집에다가 숨겨놓는데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잘 숨겨놓을 수 있을까, 이걸로 고민하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인트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단 향수인 줄 알아요. 보통 이게 브러쉬라고 생각을 못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거 사셔가지고 집에다가 짱 박아놓으면 됩니다. 서랍이나 이런 데 짱 박아놓으면 이게 브러쉬인 줄 몰라요. 제가 지금보다 더 유명해져가지고 이 영상을 여자애들이 다 본다 그러지 않은 이상 모를 겁니다. 아예 모르게 만들었고 되게 쓰기도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일단 브러쉬들이 이렇게 아무리 긁어도 남자 손에는 이게 딱 맞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집에 화장대가 있으니까 화장대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되는데 남자들은 이제 화장대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 책상이 있잖아요. 서랍에다 이걸 넣었는데 서랍에 넣어둔 다른 제품들까지 섀도우 가루나 파우더 가루 이런 게 묻어가지고 굉장히 더러워지고 무엇보다 비위생적입니다. 서랍이 되게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 만들어서 서랍에 넣어놓으면은 엄마한테 걸려도 이게 브러쉬인 줄 모르고 훨씬 위생적인 데다가 남자 손 크기에 딱 맞게 만들었다. 사실 저 같은 뷰티 유튜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니거든. 남자도 화장해야 된다, 남자도 화장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쪽팔려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이 직업의 본질적인 역할이지만 근데 나도 이게 설득이 안 되거든. 저도 쪽팔려요. 나는 어떻겠어. 나는 아예 그냥 사람들한테 얼굴 팔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이게 본업이고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 하기 전에도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 이런 애들이랑 사귀려고 이제 좀 더 잘생겨지려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거지만은 당당하진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실사용자들, 나는 이미 얼굴 팔려졌으니까 끝났고 이 실사용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고 다니라고는 못하겠으니까 최대한 안 걸리게끔 정말 발악을 하면서 연구한 끝에 나온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박, 이거 브러쉬야? 이게 뭐야? 어머머머, 이게 뭐야? 이거야? 나 이거 호신용 스프레이인 줄 알았어. 나 하나만 주면 안 돼? 안 돼. 되게 남자들이 잘 쓸 것 같이 잘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정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어떤 공동개발 제품들보다 월등하게 잘 나왔어요. 진짜 좋습니다. 파운데이션인데 손으로 발라요. 근데 얇게 발려. 기존에 있던 스틱 파운데이션들의 고질적인 문제, 그 결과로 화장한 티가 나는 그 단점들을 모두 없앤 제품이 드디어 공동개발이 완료가 돼서 지금 올리브영에는 다 깔려있고 모공 커버도 잘 되고 뭘 얼굴에 안 바른 것까지 자연스러워요. 밝은 피부에서부터 어두운 피부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남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더 쉽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항상 만들어 왔는데, 화장한 티가 나게 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누가 봐도 화장한 얼굴로 그런 게이 새끼가 되지 않으려면 파운데이션만 쓰시고, 저는 얼굴에 바른 티가 나는 남자 제품을 만들 바에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게 낫다 라는 생각으로 뭐든지 만듭니다. 티가 안 난다, 즉 지금 내가 얼굴에 뭘 바른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깔끔하다. 저 지금 풀 메이크업 한 거예요. 심지어 목에는 아무것도 안 발랐어. 근데 지금 차이 나요? 뭐 바른 거 같아? 아니죠. 이런 제품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만든 문장군 족보템들은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티나는 게 죽는 것보다 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분들이 만족하면서 또 극찬을 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라펜과 스틱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봤는데, 스틱 파운데이션의 장점인 간편하게 쓱쓱 바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살리되, 파운데이션을 굳혀서 고체로 만든 게 아닌 리큐르 타입의 파운데이션 원액을 스틱으로 바를 수 있게 만들어서 기존의 고체 파운데이션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얼굴에 막 크레파스를 바른 것 같은 그런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 소개해드리고 할인까지 받아왔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스틱 파운데이션 좋다고 해서 사봤는데 몇 번 쓰고 잘 안 쓰게 되더라, 또는 스틱 파운데이션 쓰고 나갔는데 주변에서 야 너 오늘 뭐 발랐네?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너무 쪽팔렸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제품명은 팁스케치 멀티 커버 파운데이션이고 저는 줄여서 팁스케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죠? 자외선 차단도 풀로 들어간 제품이라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는 날에는 선크림을 스킵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뚜껑을 열고 제품을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끝에 있는 팁에 파운데이션 원액이 적셔지는 원리고, 이 팁이 그냥 스펀지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스케치 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쿠션의 퍼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여자들이 쓰는 스파츌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운데이션이 들어있잖아. 이거를 돌리면 압력으로 파운데이션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팁이 그냥 스펀지가 아니라 미세솜입니다. 필터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원액이 필터에 한번 걸려서 나와서 되게 얇게 발려요. 그래서 저 같은 메이크업 숙련자가 아니라 초보자가 이거를 처음 쓰더라도 피부에 아주 얇게 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 아이디어가 이번 제품의 핵심이에요. 왜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액이 커버 로션 같은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쿠션처럼 스펀지에 보관하기 위해서 묽게 만든 그런 액도 아니야. 베이스 원액 중에 가장 질이 좋은 파운데이션 원액인데 필터에 한번 걸려져서 나오고 얇게 발리니까 손으로 바를 수가 있게 된 거야. 파운데이션 원액을 손으로 바르는 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건 됩니다. 피부에 발릴 때부터 이미 엄청나게 얇게 발린 상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발라도 되는 거다. 자, 고체 파운데이션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체는 파운데이션을 굳혀서 스틱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발라도 무조건 두껍게 발라집니다. 진짜 살살 바른 거예요. 모든 브랜드가 다 그래. 여기 지금 이런 게 다 고체라서 이렇게 굳어있는 거고, 제가 손에 힘을 다 빼고 발랐는데도 엄청 두껍게 발려있죠. 편하긴 편해. 근데 이렇게 발라봤자 피부 질감 보이세요? 이러고 밖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야 솔직히 말해, 너 뭐 발랐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돌토돌 나 있는 거, 이거 커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크레파스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이 브랜드가 한 3개 정도가 유명한데 거기 광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데, 원래 이거는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발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발라주는 건데, 이 브러쉬도 더 단단해야 되고 더 넓어야 돼. 근데 케이스를 이렇게 남자답게 만들려다 보니까 되게 빈약합니다. 제가 지금 이쪽 얼굴에 지금 트러블도 좀 있고 안경 자국도 있잖아. 일부러 조금 더 안 좋은 쪽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양 조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파운데이션 원액이 한번 걸러져서 초보자도 그냥 양 조절 모르고 그냥 슥슥 바르면 됩니다. 꾹꾹 눌러 쓰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두 손가락 이걸로 세수하듯이 쓱쓱 발라주세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여기 이게 에임이 조금 안 맞긴 해, 이게 넓어서. 그리고 그냥 쓱쓱쓱쓱쓱쓱 사라졌죠. 안경 자국도 조금 사라졌죠. 워낙 깊숙이 펴서 오늘 운전만 4시간 했거든. 이게 지금 팁스케치 바르고, 여기가 스틱 파운데이션. 다 똑같아. 모든 브랜드 다 똑같아. 당연히 고체랑 액체랑 색 차이도 나지만 그 질감을 한번 보란 말이야. 지금 내 오돌토돌한 피부, 여기에 지금 크레파스처럼 발려있는 이 질감이랑 액체 파운데이션 그 원액의 질감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여기서 이제 티가 나냐 안 나냐가 차이가 나는 거야. 내 유튜브 6개월만 본 사람도 이거는 딱 알 거고, 여자애들이 보면은 그냥 요러고 나가면 안 돼.
마지막으로 지속력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시간이 7시 14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바로 나가볼게요. 먼저 씻고 나온 뒤에 스킨 로션을 발라주고 나서 힙 스케치를 발라줍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세수하듯이, 근데 저는 좀 오늘 빠르게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엄청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업 쉐딩 스틱으로 코랑 눈가에다가 음영도 주고 손으로 살짝 블렌딩 해준 다음에 나중에 브러쉬로 한 번 더 블렌딩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엔 파우더로 기름이 특히 많이 뜨는 광대, 이마, 콧등 이런 데에 유분을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브로우 펜슬로 눈썹까지 채워줬습니다. 2분 걸렸습니다. 개쩔죠. 땀 흘리는 운동은 안 할 거고 오늘은 최대한 평범한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처럼 하루를 보낼 겁니다. 이날은 회사 대신에 카페에서 업무를 받고 중간에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서 16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15분짜리 영상 편집을 다 했어요. 자, 지금 시간은 11시 18분입니다. 저녁 먹고 집에 와서 편집 마무리하고 어제 강연을 갔다 와가지고 피드백 받고 정리하고 아무튼 제 목숨과 채널 걸고 아침 빼고는 오늘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안경 자국, 이거는 봐주세요. 안경을 안 쓰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살짝 기름은 올라왔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장한 남자의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냥 이 정도는 원래 얼굴에 뭐 선크림도 안 발라도 회사 갔다 오면 이 정도 되는 거고 16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커버가 아침이랑 점심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유지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려질 거 다 가려졌고 특히 여드름 커버된 거 이것도 그렇게 막 없어지지 않았죠. 옆에서 봐도 뭐 목이랑 얼굴 경계선 딱 여기까지 바른 거거든 내가. 그러니까 고체 파운데이션이나 안 좋은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 딱 경계가 져가지고 목에 비해서 여기가 차이나게 번들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이 정도면은 딱 제가 원했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발라가지고 퇴근하고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회식을 해도 그 자리에서까지 이 정도 유지되는 거 딱 이거를 원했어요. 그게 잘 배합이 돼가지고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시면은 얼굴에 자연스럽게 잘 녹아가지고 딱 붙어있는 느낌.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문질러도 막 벗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대로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틱 파운데이션 고체 쓰지마. 진짜 별로야. 다 티나. 액체 스틱 쓰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문정원입니다. 이번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스틱을 만들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선스틱인데 안 바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라도 진짜 아무 느낌도 안 납니다. 거기다가 이거 봐봐. 지금 여기 봐봐. 기름이 싹 사라집니다. 개쩔죠. 그냥 선크림을 갖다가 굳힌 게 아니라 파우더 스틱이에요. 그리고 문장군 선스틱만의 기능, 메이크업, 쉐딩 이 위에다가 발라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그동안의 남자들은 수정 화장을 할 수가 없어서 메이크업을 하고 밖에 나가는 날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더라도 2-3시간이 지나면은 자외선 차단이 전혀 안 된다는 그 단점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과 개기름 제거를 메이크업 위에도 바를 수 있게 만든 올인원 스틱입니다. 오늘부터는 메이크업 위에다가 선크림을 마음껏 덧바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선크림? 난 이거 좀 답답해서 싫어, 안 발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처럼 이 메이크업 위에다가 선크림을 못 발라서 그게 너무 고민이셨던 분들은 아마 메이크업 하는 모든 남자들이 고민이었을 거야. 내가 그랬으니까.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제품명은 선포켓 오일컷 스틱이고 저는 줄여서 오일컷 선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개멋있죠. 손에다 쥐면은 딱 이 정도 크기입니다.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 일부러 약간 남자들 고급 립밤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선스틱의 디자인에서 조금이라도 여성스러운 부분을 전부 걷어냈어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발라도 전혀 부담없이 그냥 당당하게 바를 수 있게. 자외선 차단 등급은 SPF 50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98%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SPF 50 등급보다 조금 더 높아요. 98.5%를 차단합니다. 이 SPF 테스트는 UVB라고 해서 우리 피부가 타거나 붉어지는 데 작용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데, 반대로 우리 피부를 직접적으로 노화시키고 얼굴에 주름과 색소 침착을 만드는 UVA를 차단시키는 PA 등급은 4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용으로는 과일 정도로 충분하고 장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강한 자외선 노출을 받는 거, 뭐 물놀이, 계곡, 축구 이런 거, 이럴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등급을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차단 등급만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파는 선크림 중에 상위 1% 안에 드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내부 캡이 하나 더 있어요. 저처럼 담배를 많이 피는 남자들은 주머니 또 가방 내부 이런 데가 담뱃잎으로 좀 범벅이 돼 있는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데 보관하더라도 선스틱 본체로 담뱃잎과 먼지 이런 게 못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에 캡을 하나 더 넣습니다. 이 내부 캡을 열면 유선형의 본체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선스틱은 생산 과정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유선형으로 커팅하지 않고 통짜로 잘라서 모서리에 각이 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녹아내리는 무른 제형이면 괜찮은데 이런 파우더 선스틱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처음 바를 때 이 모서리 날의 피부 표면이 갈리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할 때 조금 로스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유선형으로 커팅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가이드를 돌리면 선스틱이 나오고 어느 정도 나왔으면 이제 팔과 얼굴에 바르면 되는 겁니다. 선스틱 길이는 5cm가 조금 넘고 얼굴이 조금 큰 편에 속하는 제 얼굴 기준으로 하나, 둘, 3번 이 정도면 얼굴 한 면이랑 턱까지 한 번에 커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풀 메이크업을 한 지 지금 2시간 30분 됐어요. 얼굴에 이제 장기름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뭐야 어디 갔어? 이렇게 됩니다. 개쩔죠. 여기도 싹 사라지죠. 여기가 바른 쪽, 안 바른 쪽. 여기는 뽀송하고 여기는 기름집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선스틱에는 기름 제거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저도 남자지만 그동안 선스틱이나 선크림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뭔가 이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으로만 이거를 꺼내서 2시간마다 이제 얼굴에 덧발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약간 귀찮다. 네. 동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출근하기 전에 발랐는데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게 돼. 왜냐면 귀찮고 바르면 또 기름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남자가 밖에 나갔을 때 대부분 얼굴에 이제 기름이 둥둥 뜨는 시간이 대충 2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때마다 그냥 야 얼굴 너무 기름지네 하면서 쓱쓱 이렇게 그냥 덧발라줄 수 있는 이 동기를 주기 위해서 파우더를 섞었습니다. 이 스틱 하나에 파우더가 11가지 서로 다른 파우더가 섞여 있어요. 왜 굳이 11가지나 넣냐? 파우더 중에는 기름을 잘 흡착하는 파우더가 있고 수분을 잘 흡착하는 파우더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외에도 나트륨, 염소, 질소, 칼륨 되게 다양해. 그래서 그 11가지 파우더를 전부 넣어서 단순히 그냥 얼굴에 개기름만 잘 지우는 흔해 빠지는 선스틱 그런 게 아니라 땀, 피지, 기름, 눈물까지 잘 지우는 만능 선스틱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11가지 파우더 입자들의 크기가 크게 3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이렇게 한 번만 바르지만 이 얼굴 표면에는 3중으로 코팅이 됩니다. 입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입자부터 보통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기름을 잘 지우는 파우더들의 입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피부 표면 가장 밖에 덮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잘 지우는 파우더 입자와 우리 피부 표면이 잘 안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왜 설명하고 있냐? 그래서 메이크업 위에 발라도 파운데이션이 녹질 않습니다. 화장이 지워지질 않아요. 예.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자, 지금 이제 풀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황이고 먼저 일반 선스틱을 2번씩 발라볼게요. 지금은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고 출근을 한 뒤에 이제 점심시간쯤에 덧발라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워지죠. 여기가 지금 커버가 돼 있는 쪽, 여기가 지워진 쪽. 이 차이를 보시면 명확하죠. 그리고 선스틱이 이렇게 보면 파운데이션이 진하게 묻어있네요. 이번에는 제가 만든 파우더 선스틱입니다. 똑같이 2번을 발라줄 건데 아니다, 그냥 4번씩 발라줄게요. 보시면은 바르기 전이랑 후가 똑같다. 이쪽이 선포켓 4번 바른 거, 그리고 이쪽이 이거 2번 바른 거. 차이가 보이시나요? 바르기 전과 후가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일반 선스틱을 바른 쪽은 바로 이제 기름이 올라오는데 여기는 지금 아예 그냥 바른 느낌 자체도 안 나고 파우더를 바른 것처럼, 철험이 아니지 파우더니까 완전히 뽀송뽀송합니다. 여기는 기름도 번질번질하고 모공도 다 보이죠? 여기는 뽀송하고 아주 개운하다. 이 스틱에도 묻어있긴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묻어. 이 바를 때 물리적으로 쓸리니까 당연히 쓸린 만큼은 묻어있는데 이걸 다 바르고 나서 이 선크림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녹아서 지워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기 전과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덧바르고 이제 위생을 위해서 한번 다 쓴 선스틱은 항상 이렇게 물티슈 이런 걸로 한번 쓱 지워주면 새 거가 됩니다. 사실 이게 단점도 있어요. 솔직히 어디를 발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남자분들 선크림 좀 많이 바르시라고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이제 주름, 미백, 모공 이런데 효과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들 많이 보셨을 거고 또 많이 사서 쓰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많이 쓰고 좋은 것들로 씁니다. 그런데 FDA에서 모공, 미백, 주름 여기에 효과 있다고 인정한 화장품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하나입니다. 저희도 화장품을 만드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모공에 좋고 노화 방지에 좋고 색소 침착, 여드름에 좋은 성분 쓰고 실험도 해보고 측정도 해보고 논문을 갖다 근거로 내도 절대 공식적으로 인정
인정 안 해줘요. 단 한 가지만 인정해줍니다. FDA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장품이 바로 선크림이에요. 그만큼 선크림을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30대와 지금의 30대가 전혀 다른 이유가 선크림 때문이라는 논문도 정말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크림 이거 여름에 놀러갈 때 바를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무조건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어도 오늘 영상을 보신 이후로부터는 나는 좀 선크림 답답해서 싫어 라든지, 선크림 바르면 하얘져서 싫고 잘 안 지워진대 라든지, 이런 핑계 안 통한다는 거. 진짜 쓱 이렇게 발라도 진짜 아무 느낌도 안 납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거 만들었으니까 진짜 믿고 써보세요. 제 주변 피부과 의사분들 다 그럽니다. 선크림 안 바르고 밖에 나가는 건 자살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라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꼭 발라라, 반드시 발라라.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여러분, 드디어 샴푸가 나왔습니다. 이게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거나 제 영상을 몇 개만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얘기를 드리자면, 이 샴푸는 제가 구독자 3만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샴푸입니다. 세상에 없던 샴푸예요. 감사합니다. 바로 옆칸이 편의점인데 옆에 사장님이 주고 가셨어요. 이게 지금 기분이 어떠냐면, 어차피 팔 거긴 한데 이거 내가 기획부터 용기 선별, 디자인 싹 다 내가 혼자 한 거란 말이야. 물론 이 성분이나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겼는데 이게 엄청 말이 많았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만들 수가 없는 샴푸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착이 엄청 갑니다. 엄청 크죠? 1500ml예요. 시중에 업소용 샴푸들을 제외하고 대용량이라고 나온 샴푸들도 대부분 다 1000ml, 1리터입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다 500ml예요. 이런 500ml가 15,000원, 20,000원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의 3배 압도적으로 커다란 양. 저는 머리가 기니까는 펌프를 2번 정도 짜는데, 머리가 짧은 일반적인 남자들이 한 번 사면 7개월 이상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뇌피셜이 아니에요. 하루에 기본으로 2번 씻는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때려본 결과예요. 얘 같은 경우가 4개월에서 5개월. 이 조그만 애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500ml입니다. 얘네가 2달 반 조금 안 되게 쓰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면, 샴푸를 다 쓰고 다시 사러 가는 게 귀찮으니까. 씻다가 샴푸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이 뚜껑을 연 다음에 덜어내서 쓰죠.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 퇴근길에 사와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까먹습니다. 보통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다음날 씻을 때쯤에 이제 내가 까먹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씻는 중에 샴푸를 사러 갈 순 없으니까 여기다 물 넣고 흔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 과정이 싫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인스타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애초에 이 샴푸를 기획하고 만들 때 원가는 생각 안 하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용기, 물류비 이런 거 빼고 원재료 값으로 이것보다 비싼 샴푸는 2만원대 샴푸 중엔 절대 없습니다. 3만원대, 4만원대도 없을 거야. 최소 2배 이상 프로틴 덩어리 샴푸가 비싸고 일반적으로 3배 이상 비싼 샴푸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들어간 프로틴이 20가지나 됩니다. 하이드롤라이즈드, 발음이 너무 어렵네. 뭐 엄청 많은데 영상에서 다 나열해드리긴 힘들고, 자, 여기 전성분을 보시면 주황색 글씨 성분은 전부 단백질입니다. 올리브영 가셔서 아무 프로틴 샴푸나 집어드시고 전성분을 확인해보세요. 보통 여기 맨 앞에 있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많아봤자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까지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트리트먼트도 많아봤자 3개예요. 이게 제가 프로틴 덩어리 샴푸가 전세계 최고의 단백질 샴푸라고 믿는 이유예요. 이거 진짜 존나 비쌉니다. 업계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샴푸에 이걸 다 넣는다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굉장히 비싼 최상급 프로틴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용실에서 손상모 케어 10몇만 원씩 하는 거, 그때 쓰는 프로틴 앰플에 들어가는 원료를 5000ppm이나 넣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어달라고 공장에 전화를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샴푸다, 이거 팔면은 10원 한 장 안 남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마진을 저 혼자 남겨 먹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샵에 안 들어가고 거기다 광고도 제가 하죠. 포장도 내가 했지. 직원 없이 돈 나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샴푸 시장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농산물 직거래 아시죠? 생산지에서 바로 고객한테 쏴서 가격을 낮추는 거. 이번 물량까지는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하지만 다음 물량부터는 공장에서 생산된 즉시 여러분한테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원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비싸게 만들자 하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줄일 거 다 줄이니까 마진도 어느 정도 남아. 원가 비싸죠. 용량이 많으니까 회전율도 떨어지죠. 거기다 마진도 회사로 운영할 정도로 안 남죠. 상품으로 치면은 가치가 빵입니다. 절대 만들 이유가 없는 샴푸예요. 원래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샴푸인데 유튜버 혼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있던 그런 샴푸다. 안녕하세요, 문장군입니다. 오늘 영상은 광고 영상이에요. 근데 좀 달라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지. 만드는 건 공장이 만든 거고, 사실 프로틴 덩어리 샴푸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 10,000통이 좀 더 팔렸고 후기가 900개 정도 됩니다. 하나씩 좀 읽어드릴게요. 그 네이버에는 한 달 사용 후기라고 배송받고 한 달이 지나야만 쓸 수 있는 리뷰가 있어요. 그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써도 줄어들지 않아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쓰려면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실제로 저랑 렛미남 같이 했던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머리가 되게 짧거든요. 아직 미혼이신데 혼자서 1년 넘게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용량이 커서 오래 두고 쓰기 좋아요. 이분은 재구매까지 하셨네요. 이게 용량이 1.5리터입니다. 다른 샴푸들은 막 300ml, 700ml, 밀리리터 단위인데 우리는 밀리리터로 표기하면 글자가 너무 길어지죠. 용량을 리터로 표기하는 샴푸는 화파사 샴푸밖에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떡지는 머리를 가졌지만 하루 동안은 윤기 자르륵, 머릿결 자르륵. 용량도 대용량이라 너무 좋고요. 향도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라 추천드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프로틴 덩어리 샴푸 랍을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프로틴 덩어리 트리트먼트랑, 그리고 여기 있네, 시카티트리 퓨어숍이라고 바디워시예요. 이렇게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이렇게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커요. 이게 카메라로 보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나가서 사온 대용량이라고 나오는 샴푸들인데 이게 750ml인가 그러거든요. 지금 높이는 얘가 더 높은데 보면은 예, 이 정도 차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1.5리터라고 해도 막 엄청 커서 막 화장실에 못 넣고 이런 게 아니야. 높이는 낮기 때문에. 이 두께가 큰 거거든. 이 프로틴 덩어리 트리트먼트는 1년 동안 개발해서 나온 건데,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화장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화장품에 대해서는 진짜 이 현역 전문가분들에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울산에 현대자동차 공장 엄청 크게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커다란 화장품 공장 단지가 또 울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화장품 강국이죠. 거기에 모든 전문가분들이 다 계세요. 거기 계시는 전문가분들, 연구소장님, 배합사님, 그분들이 개발을 하시는 거고, 제 역할은 그러면은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그 중에서 후기도 굉장히 좋은 이런 제품들을 한 20가지 정도 뽑았어요. 거기서 장점만 쏙쏙 빼서 그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거고, 전문가분들이 그걸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비밀인데. 아무튼 전문가도 아닌 유튜버가 만든 걸 어떻게 믿고 사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다. 왜? 전문가가 만들고 있으니까. 이 트리트먼트 제형 만들려고 1년이 걸렸습니다. 이 바디워시는 진작에 개발이 끝났었는데 트리트먼트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오래 걸렸어요. 트리트먼트 하실 때는 머리를 끝까지 다 안 헹구셔도 됩니다. 샴푸는 세정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헹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프로틴을 넣어봤자 굳이란 말이야, 굳이. 근데 이제 트리트먼트는 10분 정도 방치하고 대충 헹구고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시면서 모발에 흡수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샴푸로 두피랑 모발의 이물질을 싹 없애준 다음에 트리트먼트의 비싼 그 아미노복합제 단백질 성분을 모발에다가 흡착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머릿결 진짜 좋아집니다. 제가 그냥 내가 파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영상들을 보세요. 그럼 1년 전에도, 1년 반 전에도, 700일 전에도 전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릿결 좋아지고 싶으면 트리트먼트 무조건 쓰고, 머리 기르고 싶으면 트리트먼트는 필수라고.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내 제품 팔라고 뭐 없는 얘기 지어내거나 했던 말 번복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훨씬 저한테 손해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기왕 말 나온 김에 남자가 트리트먼트를 꼭 써야 할까? 이거부터 얘기해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는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트리트먼트를 안 쓰면은 머리가 엉켜서 드라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다 쓰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남자가 뭐 머리가 엉켜서 머리를 못 말릴 일이 있나요? 여자들은 저도 머리 많이 길러봤지만 제가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거든요. 머리 말리는데 20분, 길면 30-40분씩 걸립니다. 남자는 1분이면 다 말리죠. 1분도 안 걸려. 솔직히 30초면 말리는 것 같아. 머릿결이 안 좋다고 머리가 엉킨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트리트먼트를 안 쓰고 이걸 해결하려면 샴푸에 실크가 잔뜩 들어가서 머리를 감고 되게 윤활제 느낌을 내주는 그런 샴푸를 써야 되는데, 찜질방 샴푸 500원짜리 그런 거 있죠. 아니면 4리터 막 이런 거 초대용량 6,000원 막 이렇게 싼 거,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이 실크는 몸에 닿으면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싼 거고, 우리 얘네는 실크가 없어요. 남자 앞머리 기준으로 앞머리가 이 광대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카락이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가. 그래서 점점 이 갈라지는 게 올라가서 결국엔 머리카락이 없어지거나 끊기게 됩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프로틴 트리트먼트예요. 이게 갈라져서 결국에 끊기는 걸 막아주니까 머리를 빨리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이래서 머리가 빨리 자란다고 하는 거지, 트리트먼트가 모발 자체를 빠르게 자란다, 이 머리 뿌리를 빠르게 자라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써야 되냐. 일단 여자는 무조건 써야 되고, 남자는 머리 기르는 사람들, 머리카락을 짧은 채로 한 이 정도 길이로 유지한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서 더 길러야지 상하는데, 이 머리카락을 상하기 전에 잘라버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안 써도. 다만 이제 머리가 부해 보이는 사람들, 지저분해 보이거나 이렇게 뜨거나 나는 착 가라앉은 윤기 나는 머리, 연예인 같은 머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런 분들이 이제 남자분들 중에 있으시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법은 일단 샴푸를 해요. 샴푸에도 이 트리트먼트랑 똑같이 프로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비싼 거 들어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품을 내고 2-3분 정도 방치를 해줍니다. 뭐 머리에 거품 내고 클렌징 폼으로 세수까지 하면 금방 지나가겠죠. 이렇게 샴푸랑 얼굴에 있는 거품이랑 같이 씻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를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두피엔 바르지 마시고 모발에만 발라주시면 되고,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머리 발라놓고 이빨 닦고 바디워시 하고 그러면서 슈카월드 좀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헹굴 때도 끝까지 뽀득뽀득하게 다 헹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남아있는 채로 잘 씻고 나와서 드라이 하면서 말리시면 머릿결이 반딱반딱해질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한 번 쓰실 때 한 번만 짜셔도 되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2번까지 짜셔도 돼요. 이 샴푸랑 마찬가지로 7-8개월 정도 쓰실 겁니다. 애초에 저희 화장품 파는 회사는 그 샴푸 떨어졌을 때 다시 사러 가기가 너무 귀찮다, 그런 나의 마음으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구매율이 되게 높은데, 재구매 주기가 평균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아마 가족분들이랑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자, 마지막으로 바디워시. 이게 진짜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브랜드 필러도 그렇고 평소에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추천했던 그 닥터 어쩌고 뭐시기 퓨어소, 그게 딱 씻고 나왔을 때 사용감도 너무 좋고 티트리도 들어있어서 제가 정말 매일 추천했었어요. 저는 바디워시 광고를 안 받았잖아요. 왜냐면 얘네는 광고를 안 줘. 그래도 좋아서 그냥 추천했던 겁니다. 근데 단점이 이게 세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제 냄새를 티트리 향으로 바꾸고, 시카 추출물도 더했어요. 여기 보면은 시카랑 티트리가 들어있습니다. 비싼 거 이것도 20,000ppm. 아, 시카가 뭐냐면 병풀 추출물, 상처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시카랑 티트리 추출물도 20,000ppm 넣어서 아예 등드름에 특화되게 만든 바디워시입니다. 보통 시중의 바디워시들은 시카, 티트리 둘 중에 하나만 넣는데 이것도 비싸서 그런 거고, 자꾸 비싸다 하니까 얼마나 비싼지 이거 감이 안 잡히시겠죠? 그냥 마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한 개 팔면 세금 내고 5,000원 남습니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 제가 뭐 마케팅에 기가 막힌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투자를 받아서 자본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나라고 왜 그런 거 안 하고 싶겠어. 브랜드 뭐 진짜 멋있게 막 돈 발라서 뭐 패키징도 진짜 멋있게 만들고, 그런 거 왜 안 하고 싶겠어. 근데 그냥 광고에 태울 돈, 뭐 직원 몇 명 더 뽑을 돈, 판매점 수수료 이런 거 아껴서, 그냥 남들은 비싸서 못 넣는 거 좀 많이 넣고, 용량도 대용량으로 오래 쓰게, 실속. 그래, 실속.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뭐 없이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나는 어차피 난 대출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력은 장담합니다. 세계 최고예요. 비싼 원료에 양 많으면 말 다 했지.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이 사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뭐 딴짓 안 하고요. 이런 드론 같은 거 사고, 카메라 사고, 또 이거 마이크 좀 더 좋은 거 사고, 이런 데 씁니다. 제 채널에 나와주시는 그런 멋진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출연료도 좀 드리고 이런 데 쓰니까요. 안 쓰면 씹새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자군입니다. 오늘은 제 전 여친 중에 저보다 5살 많았던 피부과 실장이었던 애가 있습니다. 21살 땐가 만났는데 그때 저는 자취를 하던 중이었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지 피부과에서 배웠던 거 저한테 연습하고 남자친구 피부 더러운 거 싫다고 관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피부 관리법이 존나 사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취업에 불리할까봐 엄마 쫄라서 피부과 가서 IPL 레이저 시술 이런 거 받은 애였는데 그 친구를 만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여드름이고 뾰루지고 그런 걸로 고생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 두 개씩 가끔 난 건 있겠지만 지금도 여기 났죠. 이럴 때마다 관리 한 번씩 해주고 자면 싹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남자 뷰티 유튜버들 중에 이 방법을 뿌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채널에다 뿌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기초 제품 광고 같은 거 할 때 할 말이 없어. 이 방법이 끝이거든. 피부과 출신인 여자 뷰티 유튜버들은 많이 얘기해주는 방법인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진 않잖아요. 제 모든 걸 걸고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관리법입니다. 그만큼 되게 생소해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유튜버는 마이크가 꺼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떠들고 있는 병신입니다.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남자들 세수할 때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해드릴게요. 클렌징 오일을 절대 쓰지 마라 입니다. 왜냐면 이게 클렌징 오일이 이중 세안하면 되게 좋은데 2번 세수하는 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구독자들한테 이중 세안하라고 안 해요. 좋은 거 아는데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클렌징 오일을 써버리면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물로 닦아내는 꼴인데 기름이랑 물이 안 섞이는데 누가 봐도 제대로 씻겨 나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쓰는 게 효소 세안제예요. 이거 엔젤 파우더라고 가루로 된 건데 진짜 순하고 메이크업까지 잘 닦이고 무엇보다 세수하고 나서 피부가 당기는 게 아예 없습니다. 이게 당기는 느낌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거 살려고 제 채널 구독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내 채널에 독을 푼 거나 다름없는 게 뷰티 유튜버가 돼가지고 솔직히 다른 세안제랑 앰플 광고를 가지고 오고 싶거든. 왜냐면 뭐든지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브랜드들이 돈을 많이 줘. 근데 아무리 발굴을 하려고 해도 저는 엔젤보다 좋은 게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구장창 이것만 추천한 거겠죠. 그 세수를 하고 그 뽀득뽀득한 느낌, 이 느낌이 엔젤만 안 난단 말이야. 여러분 중에 이제 클렌징 폼 쓰다가 이거죠, 이거 처음 써보는 애들은 알 거야. 이 세수를 하고 나서 느낌 자체가 다르고 어지간한 트러블도 한 달이면 정리가 된다고. 거기다가 제가 선크림, 메이크업 다 지워지는 거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이게 세정력이 좋아서 어지간한 남자 메이크업은 한 번에 다 지워진단 말이야.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사진을 많이 찍는데 이런 식으로 찍을 때는 얼굴에 전문적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이제 한 번으로 다 지워져요. 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뭐 우리가 아이라인, 마스카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또 이게 약산성이라 pH 농도 맞추기도 좋아. 피부 장벽이 보호가 되고 매일 써도 된다는 얘기야. 한번 여러분도 이제 세수를 할 때 큰 여드름 보통 이런데 나죠. 그거 있는 데를 이제 피해서 한번 세수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살살 문질러줘. 아프지 않게. 며칠 지나면 이제 싹 사라지니까 이 세안법을 정리한 영상은 여기 있으니까 이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제품 소개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또 이제 공동 개발한 레티놀 세럼 설명해드릴 거고, 레티놀이다 보니까 알 사람들은 알 거야.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제일 좋은지 루틴까지, 이것도 이제 남자들이 관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얼굴이 착색돼가지고 거뭇거뭇한 친구들이나 이번 여름에 좀 타가지고 빨리 좀 회복해서 돌아오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실 때 자꾸 이런 데가 이제 매끄럽게 저처럼 되지 않고 뜨는 친구들, 이제 때처럼 약간 밀리는 친구들, 이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엔젤 파우더, 이건 이제 입만 아프죠. 제가 몇 번을 추천했는지 모를 정도로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너무 유명하고 한 번이라도 이걸 써본 분들은 세안제 고트, 그냥 나무랄 데가 없어. 뭐 가격면이나 세정력면이나 자극 없이 깔끔하게 세안되는 면이나 또 지성, 건성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점이 없는 세안제입니다. 아니지, 결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쓰면 못 벗어난다. 다음 엔젤 앰플이라는 거고, 이렇게 바르거든. 엔젤 앰플, 이게 관리 좀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장점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에틸 아스코베텔이라는 비타민C 유도체가 있어요. 이거를 검색해보면 이제 미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백? 뭔가 좀 이상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뭐 까만 사람이 바르면 하얘지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다고 백인처럼 하얘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피부가 탔을 때 원래대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르는 거야. 지금 이제 여름이 끝나가잖아. 이때부터 계속 바르는 겁니다. 얼굴이 탄 게 빨리 돌아와요. 이게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피부는 여름에 타고 겨울에 이게 돌아오면서 노화가 되는 건데, 이 사이클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노화를 최소화하고 다시 피부를 하얗게 돌려놓는 앰플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저는 보통 두 번째 이유로 많이 씁니다. 아침에 올인원이나 장벽 크림 바르기 전에 스킨 대신 발라주잖아요. 이때 에틸 아스코비레텔 같은 유효 성분들은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되고 글리세린이라는 보습 성분이 이 각질층에 남게 되는데, 이 상태로 이제 올인원이나 다른 수분 크림을 발랐을 때 빠르게 흡수를 도와줘서 피부가 굉장히 쫀쫀한 상태가 됩니다. 이거 다 보여드린 거예요. 상태가 돼야지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손바닥으로 눌렀다가 떼보면 이 쩍쩍 하면서 쫀득쫀득한 소리가 나요.
이때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진짜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때처럼 뜬다. 이때 이제 앰플을 루틴에 넣어주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제 파데가 딱 붙어있어. 그게 너무 좋은 거지. 사용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씻고 나서 얼굴 한쪽당 한 스포이드씩 짜서 스킨처럼 바르고 톡톡 두드려주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손바닥에 2스포이드를 짜서 얼굴 전체에 스킨처럼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르면 손바닥에 이게 흡수가 된다고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바닥은 피지선도 없을 뿐더러 각질층이 얼굴 피부보다 훨씬 두꺼워서 흡수율이 얼굴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발라도 되는 겁니다. 얼굴을 톡톡 두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싹 흡수된 느낌이 들 거고 그 위에 루틴에 맞춰서 올인원이나 크림을 발라주시면 돼요. 루틴이 끝나면 얼굴에서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게 메이크업이 잘 먹는 피부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동 개발한 시티로버 세럼입니다. 엔젤 앰플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제 구독자분들 사이에서도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진 게 약간 여론이 좋긴 좋은데 비싸가지고 마켓 때만 사서 쓰는 제품, 그리고 이제 마켓을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안 쓰다 보니까 또 안 쓰게 되는 제품, 이런 포지션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달이랑 2월달에 2차례 본코리아 회사를 방문해서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대용량 세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30ml, 50ml 이런 거 말고 100ml 대용량 이렇게 해서 한 번 사면은 그래도 최소한 두세 달은 쓰게 하자 이건데, 이게 또 기가 막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성분부터 까볼게요. 주요 성분은 레티놀,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콜라겐, 히알루론산, 베타글루칸, 위치아젤. 이름이 다 어렵죠? 걱정 마세요. 제가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눈으로 봐야 알아. 일단은 레티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밤에만 쓰는 세럼이란 뜻이에요. 레티놀이 화장품에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피지 조절제입니다. 그리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몇 안 되는 원료예요. 이게 피부 턴오버 주기라고 해서 우리 피부가 생성돼서 각질층까지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탈락되는 거, 이거를 재생 주기,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나이 때는 이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피부가 한 달 뒤에는 이 피부가 아닌 거야. 새 피부로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기가 30대부터는 점점 뒤로 밀리면서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되니까 각질도 쌓이고 피부도 칙칙해지고 또 거칠어지는 건데, 레티놀이 이 주기를 빠르게 해주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이 내용을 FDA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고, 우리 피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원료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할수록 효과가 누적이 되는 그런 좋은 성분인데, 이게 단점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레티놀을 검색해보시면 함부로 쓰지 말아라, 레티놀 부작용, 레티놀 적응기 이런 게 막 뜨실 건데, 왜냐면 레티놀이 기본적으로 순한 원료가 아니라 피부의 자극을 어느 정도 수반하는 원료고, 이 자극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함량이 높은 제품을 쓰면 이제 되게 귀찮아집니다. 잘 써야 돼. 일단은 얼굴에 바르면 햇빛을 받으면 안 됩니다. 햇빛에 반응을 하는 원료라서 자기 전에만 발라야 되고, 또 적응기라는 걸 거쳐야 돼요. 레티놀을 난 처음 쓴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만 써야 되고, 잠깐만 나가지 말아봐,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요. 한 2주에서 4주 정도를 일주일에 2번만 써야 돼. 이걸 적응기라 그러고, 이 적응기가 지나면은 또 격일로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레티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 남자가? 나는 지금이 이제 저녁인데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난 기억이 안 나는 걸. 근데 무슨 격일로 바르라고? 어제 내가 이걸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어떻게 하냐고. 자, 식약청고시 2001-69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레티놀의 효능에 관한 단위가 인터내셔널 유닛 IU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알 필요도 없고, 보시면 레티놀의 효과가 500IU부터 시작되고 2500IU를 넘게 되면 부작용이 극심해지는 현상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주에서 4주 동안은 주 2회에서 3회 적응기를 거치고, 이 적응기가 끝나면 격일로 사용하라는 이런 규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일 써도 되는 레티놀의 고시 함량은 맥스 2500IU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또 500IU부터 효능이 발생을 하니까 2500IU면은 남자애들 특성상 이제 어제 바른 거 까먹고 또 바르거나, 아니면은 어제 안 바른 거를 또 까먹고 뭐 며칠 안 바르거나,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돼가지고 적응기가 또 제대로 안 거쳐질 거야. 그럼 또 부작용이 생겨요. 이런 안정성도 잡고 매일 써도 되니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레티놀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딱 맥스까지만 함량을 넣어서 일반 남자들이 썼을 때 적응기를 아예 안 가져도 되게 했고, 그래도 햇빛은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매일 자기 전에 바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동일한 레티놀 성분 제품으로는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가 있고 30ml에 7만원대로 지금까지 아이오페 누적 판매 4위를 달리고 있어요. 다음은 아데노신입니다. 식약처 인증 기능성 원료로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피부 탄력 강화제입니다. 특히 아데노신이 피부에 흡수되면 진피층에서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시키는데, 저는 조금 더 직관적인 효과를 원해서 분자량 300달톤짜리 콜라겐을 같이 넣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콜라겐은 피부에 흡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재밌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콜라겐은 옛날에 내가 유리병 로션 이런 데 쓰던 2000달톤짜리 옛날에 많이 썼거든. 그런 싸구려 콜라겐이고, 그것도 벌써 15년 전이라 지금은 원료사에서 500달톤, 300달톤짜리 피부로 직접 흡수되는 콜라겐들이 잘 나옵니다. 동일한 아데노신을 저방한 대표적인 제품
제품으로는 설화수에 윤조 에센스가 있고 0.04%로 함량도 똑같아요. 60ml에 105,000원, 90ml에 14만원에 판매 중이고 이거 명절에 할머니 선물 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백화점에서 60, 70대 여성 판매량 1위 했던 제품. 다음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여러분이 유튜브에 모공 줄이는 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이아신아마이드만 뜰 정도로 모공 대표 성분이지만 저는 약간 이거에 동의가 안 돼요. 왜냐면 실제 논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모공의 인과관계를 서술한 대표적인 논문인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실 모공 축소에 관한 영상들은 대부분 이 논문을 근거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논문들을 다 번역해서 뜯어봐도 어디에도 나이아신아마이드 화장품을 사용하면 모공 크기가 축소가 된다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안 써있어. 4%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단독 적용했을 때 모공과 피부의 울퉁불퉁함이 8주 후에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인들은 어차피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대충 가져와서 모공 축소가 된다라고 파는 것 같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있는 임상실험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액체 제형을 이 얘기는 하지 말까? 오늘 영상이 지워지면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체 제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을 얼굴에 바르면요 피부가 젖으면서 모공이 축소가 돼요. 예, 뭐 그래서 그렇게 다들 파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 의견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걸 왜 넣었냐? 모공이랑 상관없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좋은 성분인 건 맞아요. 왜냐면 8주 적용했을 때 모공과 피부의 울퉁불퉁함을 잡아준다. 남자들한테 쓰면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화장품 제형에 처방했을 때 피부 자극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레티놀이랑 찰떡이란 소리예요. 레티놀 자체가 자극을 주면서 비전하는 성분이니까 혹시 모를 안정성을 위해서 넣은 거란 소리죠. 그래서 다른 제품들처럼 막 10% 15% 넣어가지고 모공 축소 세럼 이러면서 마케팅하지 않을 거고 피부 자극 완화 효과가 극대화되는 2%만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함량도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아데노신을 설명하면서 진피층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준다고 했는데 이 아데노신과 나이아신아마이드의 성분 기전을 이용해서 콜라겐 부스팅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에스티로더 리바이탈라이징 슈프림 크림이에요. 이거 한번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거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청 좋아하실 거야. 옛날에 TV에 하도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하거든. 30ml에 102,000원이라서 가격은 좀 비싸도 부모님 생일 때 사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시티로버 세럼은 여기에다가 저분자 콜라겐도 추가한 거예요. 또 이제 히알루론산이랑 베타글루칸은 보습제로 넣은 건데 가끔씩 이제 아침에 바쁠 때나 씻고 나왔는데 수분 크림이 다 떨어졌네? 이럴 때는 그냥 세럼만 쭉쭉 짜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나가야 되거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건조하지 말라고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럼의 베이스 성분을 위치아질수로 채웠는데 정제수에다가 0.6% 농도로 위치아질을 희석해서 세럼의 베이스로 쓰면 얼굴에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억제해서 박테리아로 생기는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염증도 완화시켜줘서 지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 관리에 특히 유용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이만한 게 없는 거다. 자,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피부 재생 주기를 촉진시켜주는 레티놀 세럼인데 매일 써도 되는 고시 함량에 맞춰서 적응기가 필요 없다. 그리고 매일매일 써도 되고 대신에 밤에만 써라. 또 아데노신과 나이아신아마이드의 작용으로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데 저는 좀 더 확실하고 직관적인 수분감을 원해서 300달톤짜리 저분자 콜라겐도 같이 넣었고 위치아질수를 베이스로 써서 지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 관리에 특히 좋은 세럼입니다. 손상 피부 개선 임상, 또 부위별로 4가지 부위 탄력 개선 임상까지 받았고 엄마랑 할머니 선물 사드릴 때는 이런 거 사드리고 선물은 기분 좋은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얼굴에는 지갑 사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평생 쓸 건데 그때 이제 시티로버 바르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씻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정도 얼굴에 떨궈주고 그냥 스킨 바르듯이 살살 발라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남자답게 손바닥에 4번을 짜서 스킨처럼 바르셔도 돼요. 이것도 역시 손바닥은 흡수율이 얼굴의 50분의 1 정도라서 그냥 꼴리는 대로 편한 대로 바르면 됩니다. 다 흡수시키고 나면은 마스크팩을 15분 정도 한 다음에 뗀 기분이 들 거고 보세요.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이때 기분이 진짜 지립니다. 잠도 잘 오고. 이걸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느낌이냐면 3주 동안 자기 전에 꾸준히 바르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전에 바르고 일어나면 팩하고 잔 것처럼 됩니다. 그거에 중독이 되는 거죠. 물론 팩이랑 호환도 되고 모델링 팩, 시트팩 마음껏 해도 됩니다. 근데 이 팩한 느낌에 중독이 된다. 이 자고 일어나서 팩한 느낌이 너무 좋다. 피부 컨디션 그리고 축 처진 것도 탄력이 막 생기고 레티놀은 확실하게 효과 있는 성분이야. 그냥 말만 탄력 이런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사용 방법. 일단 엔젤 앰플, 시티로버 둘 다 미니 올인원이랑 궁합이 되게 좋습니다. 같이 쓰시면 되고 기본 루틴은 아침에는 엔젤 앰플, 올인원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보습감에 따라서 수분크림이나 장벽크림 이거를 추가해서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루틴대로 했는데 나는 조금 건조하다. 그럼 여기에 크림을 덧바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딱 여름이 끝나갈 시점이니까 탔던 걸 회복하려면 아침마다 계속 바르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마켓가에 샀으니까 가능한 거죠. 평소에는 비싸니까 좀 아끼려면 올인원이랑 크림만 쓰시다가 메이크업이 조금 뭔가 안 먹는다. 저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되지 않고 약간 때처럼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응급조치하듯이 1차적으로 엔젤 앰플, 올인원 쓰시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시면은 들뜸없이 잘 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자기
가기 전에는 이 앰플 자리만 세럼으로 바꿔주세요. 시티로버 올인원 아니면 시티로버 올인원 크림 이렇게 바르시면 되고, 만약에 앰플이랑 세럼 둘 중에 하나만 사겠다, 나는 하나면 충분하다 하시면은 앰플을 사셨으면 이대로 아침 저녁 다 발라주시면 되고, 세럼만 사셨으면 아침에는 올인원이랑 크림만, 저녁에는 세럼 올인원 크림 추가, 이런 식으로 루틴을 짜주시면 됩니다. 이게 루틴의 정석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왁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라펜과 만든 원스텝 매트 왁스는 기본적으로 밤 형태의 왁스입니다. 시중에는 점토 같은 클레이 wak스부터 크림 왁스, 젤 왁스, 포마드 왁스까지 정말 다양한 제형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클레이 왁스는 고정력이 좋은 대신 발림성이 안 좋죠. 뻑뻑하고. 반면에 이제 크림이나 젤 왁스는 발림성이 좋은 대신에 고정력이 안 좋고, 고정력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축 처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머리에 웨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고수들이 많이 사용해요. 또 포마드는 제형마다 발림성이 천차만별이고 고정력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머리에다 기름을 떡칠하고 뭉쳐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 반질반질하고 떡떡한 그 기름의 흔적이 남죠. 일단 저희가 올리브영에 이제 메이저 제품들이 한 39개 정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39개 다 저희가 써봤고, 입문자가 뭘 써야 될지 딱 하나만 고를 만한 왁스가 너무 없어요. 포마드는 아예 포마드 쪽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하드왁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막 딱딱하고 발림성도 너무 안 좋고, 색조나 이런 기초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데 왁스는 의견이 너무 분분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왁스가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입문자가 딱 이것만 쓸 수 있는 왁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찾은 거예요. 80점. 발림성 80에 고정력 80. 그리고 흔적. 그 반질반질한 흔적이 남지 않는 매트 왁스. 광택이나 고정력 베이스 많이 나누잖아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누구나 쓰기 쉬운 왁스 컨셉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매트한 게 좋은 거예요, 입문자가 쓰기에는. 웨트한 거 자체가 입문자가 쓸 수가 없는 게 머리가 다 떡져버리니까. 광택 같은 경우는 메이크한 컨셉으로 방향을 잡으면 네. 좋을 것 같고,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핸들링하기가 가장 쉬워서 머리를 스타일링할 때 실패하지 않은, 이게 제가 주문한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 그걸 이제 그라펜이 기술로 구현을 해낸 겁니다. 아침에 머리를 만지다가 망해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다시 머리를 감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왁스. 그래서 원스텝 매트 왁스입니다. 한 번에 끝낸다고. Moment désertique, au galop sur la plage. Moment désertique, au galop sur la plage. Moment désertique, au galop sur la plage. Moment désertique. 제가 요구했던 두 번째 주문은 향이었습니다. 향. 손으로 떠보면은 꾸덕합니다. 딱딱하다 느껴질 정도로 꾸덕해요. 이게 향을 제형 안에 잡아놔서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왜냐면 이 향이, 향 같은 걸 평소에 좀 즐겨 쓰시는 향이나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그 샤넬 시코모르 향. 샤넬 시코모예요?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샤넬 시코모르 그 향이거든. 소중해, 비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거든요. 예전에 영상도 몇 번 언급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컨셉이 이런 거지. 이거 왁스로 헤어스타일링 하면은 어차피 남자가 집에서 왁스 바르고 스프레이 바르면은 몸에서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향수를 써야 될까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정도의 향이어서 좋은 향이었으면 좋겠다. 기존의 왁스들은 아무래도 남성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남성적인 향을 첨가합니다. 이게 왁스에 향을 첨가를 안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갖고 놀던 지점토 향이 나거든요. 왁스 자체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지점토 향을 가리려고 일부러 더 강하게 넣죠. 그 남자한 향을. 그런데 또 우리는 밤제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강한 향을 낼 필요가 없어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아, 이거는 내가 어른이 돼서 돈 벌면은 가장 먼저 사겠다 라고 다짐한 그 향. 제가 이거 유튜브 잘 되고 이 향수를 사기 위해서 성수동에 있는 샤넬 마스터 클래스까지 쫓아가가지고 겨우겨우 구입했던 그 향수, 샤넬 시코모르 빠르뺑. 오드 빠르뺑 아닙니다. 빠르뺑. 이만한 거를 이제 40만원 넘게 주고 사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24번째로 구입을 했고, 지금까지도 한국에 30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가 만든 향수에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출시했죠. 제가 만든 그라펜 원스텝 매트 왁스. 출시하자마자 무신사 랭킹 4등. 아디다스 빼고 다 이겼어.
그리고 진짜 놀랐던 게 결국에 아디다스 삼바를 이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위는 내려가는데 아디다스 삼바를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오래 하다 보니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피부가 왜 더러워졌냐? 괜찮은데? 뭐 괜찮아요. 지금 다 빨간데. 그래?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올해 8월에 저는 피부가 안 좋은 제 친구들을 위해서 피부 트러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서 피부 안정성 같은 인증과 화장품 원료에 대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사 그 회사 임직원분들한테 피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화장품 원료 또 피부가 어떤 원리로 좋아지게 되는 건지 유튜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그런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And it just might be the only thing that 이렇게 샘플을 먼저 만들어서 제 구독자분들한테 미리 좀 써보게 하면서 중간중간 개발할 때 피드백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 중에는 뭐 올리브영 직원들 그리고 뷰티, 향수 덕후들 이런 친구들이 썼을 때 가장 좋았다던 제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었다. 정말 화장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이 들어도 아 이건 진짜 엄청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 미닉이라는 브랜드의 퍼펙트 콜라드 그린 진정 올인원 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미닉이 뷰티 유튜버 스완형이랑 커버로션 같이 공동 개발한 브랜드인데 저랑 두 번째로 제품을 같이 만든 브랜드인 거죠. 아무튼 이거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피부 트러블을 없애자. 그리고 원래 안 나던 사람들은 잘 안 나게 하자. 딱 이거였어요. 남자 피부가 안 좋은 이유는 정말 딱 크게 세 가지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20-30년 동안 피부만 연구하셨던 그 연구원분들한테 배운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각질.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진짜 훨씬 두껍습니다. 평균적으로 20% 두껍고 많으면 50%, 100%까지 2배죠.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만큼 각질도 두껍습니다. 또 피지 분비량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왜냐면 여자는 대부분 건성이고 남자는 대부분 지성이에요. 이때는 복합성도 지성이라고 봐야지. 왜냐면 복합성인 분들도 여드름이 나는 부분은 지성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또 특히 성장기 이럴 때는 피부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피부 두꺼워서 각질이 두껍지. 근데 지성이야. 피지가 계속 나와. 그럼 그 각질에 피지가 계속 막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돼서 트러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일 먼저 파하라고 하는 각질 케어 성분을 담았어요.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하, 바하, 파하 막 이런 거 다 비슷한 각질 케어 성분인데 그 중에 파하는 분자의 크기가 커가지고 피부로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제일 순합니다. 이 각질 제거 성분들은 우리 피부의 각질층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완전 뒤집어지거든요. 아하, 바하, 파하 중에 파하는 그럴 걱정도 없고 또 수용성이라서 우리 피부에 장벽 손상 없이 그냥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만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로 각질 제거제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각질을 매일매일 밀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한 달만 써보셔도 진짜 피부가 이제 맨들맨들해지는 게 느껴져요. 정말 약간 피부가 이 피부가 좀 얇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남자가 피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이제 진정을 안 해줘서 그런 건데 이 진정이 뭐냐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부 열감을 떨어뜨리는 거. 얼굴에 열감이 들 때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럼 그게 또 쌓여가지고 트러블이 된다. 이 열감을 여름에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열감은 겨울에 더 많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잖아. 겨울에 히터를 틀잖아. 뜨거운 물로 씻고 잘 때도 덥고.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합니다. 남자 화장품들이 이 열감을 잡으려고 알코올을 정말 많이 쓰는데 알코올은 피부에 독이라고 해요. 너무 자극적이어서 얼굴이 막 화해지잖아. 그래서 저는 알코올 대신에 멘틸락테이트라고 하는 열감 낮춰주는 진정 성분 중에는 정말 가장 비싼 쿨링 성분이에요. 그거를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넣습니다. 써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추가를 2번 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써본 모든 올인원, 아니 올인원이 아니야, 모든 화장품 중에서 가장 시원할 거야.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진짜 물파스급으로 시원해요. 근데 이게 자극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서 저자극 테스트를 받았어요. 멘틸락테이트는 자극이 아예 없는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느껴지는 게 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자극적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받은 거예요. 자극도 0.00 아예 없다. 무자극. 그러니까 발랐는데 너무 막 시원해가지고 이거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시원한 거지 자극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운동하고 나서 씻고 몸에도 그냥 덕지덕지 바릅니다. 너무 시원해. 그리고 자기 전에 얼굴 막 열오르면은 또 바르고 시원합니다. 되게 좋아요. 진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염, 살균. 이것도 진정이에요. 여드름균, 세균. 얘네 먹이가 얼굴에 각질이랑 피지거든. 그래서 얘네가 자라면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모낭염, 여드름, 트러블. 결국에 염증이라서 항염. 이 염증을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염증을 잡는다고 또 자극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극 없이 염증을 없애주는 성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장품 연구원분이랑 같이 찾아보다가 콜라드 그린이라는 식물 추출물이 자극 없이 염증을 98% 잡아준다는 논문을 찾았어요. 이 성분은 정말 최근에 개발된 최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독자 개발이에요. 이거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운이 좋게도 제가 개발하려고 할 때 딱 최신 기술이 나온 거야. 자극 없이 염증 98%. 운이 너무 좋다. 여기서 이제 비싼 원가가 나오는 건데 43만 1200 ppm. 여기 박스에 전성분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죠. ppm이 뭐냐면은 만 ppm이 1%야. 그러니까 43%가 콜라드 그린 추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있는 거야. 이만큼 있는 거거든. 이 중에 이만큼 43%가 그냥 통으로 진정 성분인 거예요. 이렇게 처방을 한 거야. 다른 올인원들은 그냥 대부분이 정제수야. 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또 이것만 넣냐? 아니죠. 대표적인 진정 성분 시카, 병풀 추출물, 그거랑 아쿠아데카까지 진정에 좋다는 거는 진짜 다 때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쌀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절반이 통으로 진정 성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습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앰플이야. 이거는 올인원이 아니야. 유효 성분들만 담아서 그거를 올인원처럼 제형을 발림성 좋게 만드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관계자들한테.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제 보습입니다. 피부과 의사 유튜브, 뭐 뷰티 유튜버들 보면 다 어려운 말 하는 거 있죠. 그 유수분 밸런스 맞추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을 계속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서는 유분은 계속 나오는데 수분은 안 나온단 말이야. 나와봤자 땀이지. 다 날아가잖아. 그래서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버리겠죠. 유분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수분을 항상 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수분은 히알루론산을 넣었어요. 이거는 화장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히알루론산 넣었다는 화장품들 많잖아요. 근데 같은 성분일지라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다. 시중에 있는 히알루론산들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가격 차이는 분자가 얼마나 조그마느냐 이 차이예요. 달톤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분자가 조그매야 수분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싼 거고, 보통 시중에 있는 수분 크림들 히알루론산이 2만 달톤에서 5천 달톤 이렇게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써가지고 우리는 피부에 흡수가 잘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500달톤짜리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작은 거예요.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요. 이게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또 약국 가면 판테놀 연고라고 피부 재생 연고 있죠. 판테놀도 300달톤, 이것도 가장 비쌉니다. 싼 것들이랑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임상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한 번만 발라도 24시간 동안 수분이 유지된다. 당연하지. 다른 회사들에서는 안 쓰는 비싼 것만 썼는데. 아무튼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피부가 안 좋아지는 대표적인 3가지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딱 필요한 성분들만, 그리고 그 성분들은 같은 성분 중에서도 가장 비싼 것들만 모아서 처방해서 넣은 게 바로 이 미닉 올인원이다. 이 말이야. 임상실험도 다 받았습니다. 바르고 7초 만에 열감 사라지는 진정 임상, 항염, 손상된 피부 진정 임상, 또 흔히들 속건조라고 하죠. 그 속보습 개선 임상, 수분 지속 임상, 이런 거 다 받아서 이런 스킨케어 제품은 화해라는 어플에서 되게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꼼평단이라고 해. 꼼꼼하게 평가한다고. 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제 친구도, 저는 제 피부로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전 피부가 너무 좋아서. 근데 더 좋아졌어. 전후 차이 비교는 안 되는데 4개월 동안 너무너무 좋아졌어. 조금씩 이제 관자놀이에 나던 것도 이제 뭐 안 나. 제 친구 태양이도 4개월 동안 너무 좋아졌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아진 게 너무 보이고, 만져보면 이게 달라요. 맨들맨들해. 제가 정말 확신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거의 4년째 이걸 이제 직업으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접했고 써봤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효과가 좋은, 심지어 올인원이 이런 제품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퍼펙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쓰셔도 되고 평생 안 바꿔도 되고, 그냥 스킨케어, 관리 이런 거는 그냥 이거 그냥 하나로 끝낼 수 있게 앰플이라고 생각하세요. 앰플이 왜 비싸겠어? 스킨 로션에 못 넣는 비싼 성분들 넣었다는 거야. 그 비싼 성분들 넣어서 올인원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관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군입니다. 드디어 장벽 크림이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문장군 채널에서 만든 제품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정제수를 빼고 그 자리에 콜라드 그린 추출물을 넣어서 일반 스킨로션 수준으로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장벽 크림 본연의 기능은 충실히 하되 현존하는 장벽 크림 중 가장 가벼운 거죠. 그냥 로션 같은 거지. 그래서 발랐을 때 보습감은 꽉 차는데 얼굴에서 싹 사라지는.
어디 갔지? 또 장벽 복원 효과도 바르는 즉시 나오는 크림이 오늘 나온 겁니다. 임상도 다 받았어요. 그냥 여드름 피부면 무조건 쓰시고 여드름 피부가 아니어도 일반 수분 크림 쓰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으니까. 근데 또 더 싸요. 제 채널에서 사면. 제품명은 미닉 콜라드 그린 진정 크림이고 진정과 장벽 회복이 둘 다 되는 장벽 카밍 크림입니다. 작년에 제가 만든 미닉 퍼펙트 진정 앰플 올인원의 후속작이고 애초에 같이 쓰라고 설계한 제품이에요. 올인원을 바르고 나서 추가적인 보습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앰플 역할을 하는 올인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올인원만 써도 충분했던 분들이 가을, 겨울, 봄까지 건조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남자답죠? 이번 크림은 4가지 큰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미닉 올인원을 썼을 때 와 이거 좋다, 이게 다른 올인원이랑은 확실히 다르다 라고 느꼈을 텐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멘톤 글리세릴 아스타리나 저분자 히알루론산 같은 고가의 1등급 성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거 진짜 다르다, 이거는 정제수 대신에 콜라드 그린 추출물을 썼다는 게 가장 체감이 되는 좋은 이유였어요. 이거죠. 43만 1200ppm 43%가 그냥 통으로 진정 성분인 거고, 그래서 앰플 올인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 성분이니까. 근데 장벽 크림은 거기서 더 나가서 64만 1214ppm 64%가 그냥 통으로 진정 성분이에요. 이게 봐봐, 64%면 여기서 한 이만큼이야. 다른 보습크림들은 이만큼이 통으로 정제수를 넣는 자리거든. 원래 이만큼이 물이야. 그래서 화장품을 물장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제수가 물이거든. 근데 전성분을 까봅시다. 정제수보다 글리세린이 더 앞에 있죠. 전성분표는 앞에 있을수록 함량이 높다는 뜻인데, 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한 2%에서 5% 정도 들어가는 글리세린보다 정제수가 적게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난 이거 정제수 안 넣었어. 정제수를 아예 빼달라고 했다고. 그럼 이건 뭐냐, 여기 써있는 정제수는 같이 섞여있는 보습제와 추출물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정제수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득인 거야, 이것만으로. 근데 거기에 시카, 아시아틱 애시드, 마데카소사이드 같은 진정 성분들이 더 추가로 들어간 것에 더해서, 그렇게 따지고 나면 진정 효능 성분만 64%가 아니라 70% 가까이 되는 크림인 것에 더해서 덕분에 손상 피부 진정 임상이 425.91%라는 압도적인 수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더해서, 그런데도 그냥 물로 만든 수분 크림들보다 더 싸. 물론 이제 내 채널에서 사야 싸, 비싼 크림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3만원입니다 4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영상도 못 찍어요, 욕먹어서. 근데 이걸 만원 초반 12,000원대 안 쓸 이유가 없다. 자, 두 번째 기능, 보습력과 보습감입니다. 제가 애초에 장벽 크림을 만든 이유가 얼굴에 발랐을 때 보습은 꽉 차는데 그 보습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자마자 얼굴에서 싹 사라지는 그런 남자가 쓰기 좋은 크림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장벽 크림을 만들고 싶다기보다 남자가 딱 좋아할 만한 제형감인데 보습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크림을 만들고 싶었어. 근데 이 보습을 꽉 채우는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일반적인 수분 크림보단 장벽 크림 자체가 세라마이드 덕분에 보습력이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 장벽 크림으로 제작을 한 거고, 여기에 올인원 때처럼 정제수를 콜라드 그린 추출물로 바꿔보니까 제가 원했던 찐덕거리지 않고 바르고 나서 싹 사라지는 그런 사용감이 나온 거죠. 얼굴에 발랐을 때 무거운 장벽 크림의 그 보습력이 꽉 채워지면서 바르고 나서 미끌거리거나 피부에 남아있지 않고 싹 사라지는, 어디 갔지? 깔끔한 보습감, 이걸 원했어요. 효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감이 별로면 안 쓰게 되거든. 덕분에 스게일 체험단 디테일 리뷰에서도 사용감 좋다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기능, 피지 조절이 됩니다. 저희 제조사 솔루션 중에 그린 타이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피지 조절 효과가 있는 4가지 추출물을 배합을 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 건데, 제작할 때 솔루션을 채택하면 저희 제형에 맞게 그거를 배합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당연히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특허 솔루션이니까. 근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딱 바르고 시간이 지나 그리고 밖에 나가, 이때 번들거림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넣었고, 마지막 4번째는 가장 중요한 지질막 회복이겠죠. 우리 얼굴 피부의 가장 바깥쪽은 각질층이고 그 바로 밑에 지질막이라는 얇은 기름층이 있습니다. 이 기름층이 안쪽에서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바깥쪽에선 균의 침투를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 영어로는 스킨 베리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질막의 구성 성분과 같은 성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보습제에 처방을 해서 발랐을 때 이 장벽에 직접 끼워 넣어서 지질막을 회복시키거나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장벽 크림의 장벽 회복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 장벽 조성률에 맞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처방을 했고, 세라마이드도 그냥 이름만 세라마이드 이런 거 말고 5중 세라마이드 복합체라고, 세라마이드 MP, AP, AS, NS, EOP 이런 게 복합 조성되어 있는 많이 비싼 또 세라마이드가 있어요. 그걸 배합을 했고, 또 판테놀을 1000ppm 넣었습니다. 약국에 가면 판테놀 연고, 그 판테놀이에요. 왜냐면 판테놀이 장벽 크림에 들어갔을 때 지질 합성을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판테놀 연고도 재생 연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 이상 발라줘야 장벽 회복이 시작되는 일반적인 장벽 크림과는 다르게 얘는 바르는 즉시 회복이 시작됩니다. 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임상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단 1회 사용 후 외부 자극에 의한 장벽 개선 105.83% 임상이 떴고, 스킨인사이드 체험단 리뷰에서도 일주일 만에 피부가 변화한 사진을 인증해주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사용감 너무 좋고
좋고 바르면은 보습이 꽉 차는 게 느껴지면서 보습이 채워지자마자 싹 사라져. 남자가 쓰기 너무 좋지. 또 번들거리지도 않는데 진정 425%, 장벽 개선 105.83%, 1회 사용 시 눈에 보이는 효과도 너무 좋아. 근데 개당 만원 초중반대다. 뭐 이건 문장군 마켓만 그렇긴 한데 마켓 할 때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도 싸게 사서 이득이고 저도 여러분이 많이 사주면 또 이런 걸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줘야 돼. 그래야 내가 좋아. 제발 눌러줘. 사용 방법은 씻고 나서 올인원을 한 3번 정도 짜서 얼굴에 발라주고 장벽 크림은 쪽쪽쪽 이 정도 짜서 얼굴 양쪽 볼 그리고 턱에 나눠 발라주면 됩니다. 이마가 아니라 턱에 한 번 더 나눠주는 이유는 남자들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입술 주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쪽을 보강해주는 겁니다. 매직한 제형이라서 조금만 발라도 전혀 당기는 게 없고 지금 바른 지 한 10초 정도 됐는데 이 크림 느낌이 싹 사라졌어. 정말 어디 갔지? 싶어요. 그런 느낌의 크림이고 또 바르는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아무 때나 내킬 때 생각날 때 막 발라주면 됩니다.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게 장벽 크림이에요. 특히 저번 영상처럼 장벽이 손상이 돼서 회복을 해야 될 때는 정말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발라주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올인원 용기가 이번에 리뉴얼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출시돼서 벌써 1년 동안 이제 리뷰를 받고 있는데 문장군 올인원의 유일한 단점이 떨어뜨렸을 때 부서진다는 거였어요. 이게 옛날 용기인데 이게 가방에 들어갔을 때 눌려가지고 내용물이 새는 거를 방지를 하려고 돌리는 잠금 장치를 만든 게 나름 머리를 쓴 거였는데 이 돌리는 부분이 떨어뜨리면은 그냥 또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바로 바꿨고 이제는 일부러 그냥 바닥에 던지더라도 엔간해서는 안 부서지도록 내구도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만든 장벽 크림이 오늘 런칭한 거긴 한데 이미 스킨인사이드 멤버들끼리는 아름아름 다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겔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등에 쭉 짜자마자 아 잠깐 너무 무거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음. 그래도 체험단이라 솔직하게 써보고 후기를 남겨야 하니까 생체 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이게 웬걸. 금방 스르륵 하고 흡수됐음. 내가 써본 장벽 크림 중 단연 탑임. 진짜 가벼워. 무겁고 매트한 게 아닌 로션 같은 사용감. 나는 공부하다 삘 타면 밤을 새는 못된 버릇이 있음. 아 이분은 약대생이에요. 이렇게 이마에 트러블이 올라오는데 짜잔. 문장벽을 두툼하게 올리고 잤는데 그 다음날 붉은기가 싹 빠지고 확실히 진정됐음. 진짜 지림. 와 진짜. 다음 리뷰. 일단 나는 재구매 확정이다. 주변에 관리 입문자가 좋은 거 딱 하나 사서 그것만 계속 바르고 싶다 하면 무조건 추천할 것 같다. 매우 불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또 환절기 이슈로 피부 장벽 박살나버림. 여기서 9일간 미닉 장벽 크림을 꾸준히 발라주면 짜잔. 제가 놀라울 거라 했죠? 이번에도 결과는 놀라울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정훈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볼 사람들이 있을까? 있으시다면 뭐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드릴 건 없고 오늘 영상은 5년 동안 제가 만든 제품들 또 추천했던 족보템들 거의 다 모아봤는데 족보템은 또 뭐 안 나온 것도 있고 지금도 1시간 14분 막 이러던데 그걸 어떻게 다 해? 이거 편집은 제가 했는데 편집하면서 샴푸 처음 만들어서 포장하는 영상이나 또 엔젤 파우더 처음 소개했던 영상 다 다시 돌려봤어요. 그래서 아 이럴 때도 있었구나. 진짜 뭐 개고생했다 이런 추억도 추억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5년 동안 그래도 나는 한결같았구나. 내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여자 뷰티 유튜버들 보면서 좀 역했던 부분들 이런 건 안 했구나. 말을 바꾸지 않고 한번 좋다고 결론 낸 거 그게 비록 5년 전에 추천한 거였더라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추천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당시에는 좀 아까웠더라도 이렇게 유튜브 생활하기 정말 잘한 것 같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저만 좋은 것보다 이제 여러분도 같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함께 지금까지 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시작한 공동개발이랑 마켓인데 이제 와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게 제가 마켓 할 때마다 가격을 처참하게 부숴오는데 진짜 그냥 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이 불경기에 또 저 유튜브 초창기 때는 코로나였어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엄청 풀었어.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였는데 이 불경기에 지금 와서도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한 번 하면은 다른 채널처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3년 4년을 해버리니까 브랜드에서도 그걸 아니까 애초에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해서 되게 수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다가 제가 말도 안 되는 저번 올영 세일 때 할인했던 가격에서 30% 더 빼주세요 해도 해줘. 뭐 아무튼 앞으로도 지난 5년처럼 광고를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지금은 이제 스킨인사이드도 있어서 선별하는 시스템이 좀 갖춰졌어.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들을 더 활용을 해서 지금부터 추천하더라도 5년 10년을 추천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런 급의 족보템급만 영상에 넣겠다. 이 규칙을 지키면서 유튜브 활동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어도 남자는 제가 쓰라는 거 쓰면 된다. 이 뒤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 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족보템은 제 채널 프로필에 족보 링크가
매매가 있어요.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인터넷 최저가인 경우가 많고 뭐 마켓이 아니더라도 또 공동개발 제품들은 추가 할인까지 있어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또 이제 제가 비구름이랑 기획전을 열어서 이것도 상시에요. 마켓 아니어도 쭉 열립니다. 메이크업 그냥 이거 사면 돼 이렇게 족보템 세트를 짜가지고 그냥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게 또 가장 싸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이 하고 싶냐면 저도 앞으로도 초심을 지킬 테니까 너도 여러분도 초심을 지키세요. 화장품 산다, 관리템 산다, 메이크업 제품 산다, 문장군 족보 링크에서 구매하는 초심을 지켜라 이거다. 그럼 나도 지킬게.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5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